인도네시아는 이커머스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다라고 하면 믿고 구매하는 그 성향들이 있어서 그래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K-스타일을 중심으로 뷰티, 화장품들은 수출, 수입, 그다음에 운영까지 하고 있는 K-스타일 허브 대표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한 요 시기에서 한 몇 분, 그때도 약간 사람이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요런 분위기에서 7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지금 벌써 1년이 지나서 더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항상 다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부터 해서 뭔가 하나의 기업을 운영을 하실 때 피칭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거의 5분, 7분 이렇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실 텐데 오늘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한 3, 40분이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가면서 대표님들의 아이템에 녹여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제가 같이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인도네시아가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니까 방 청소할 필요도 없었고요. 빨래, 이런 거 전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사분들이 다 대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뒷자리에서 자카르타 시내를 구경하면서 다녔던 그런 너무 아름다웠던 경험 때문에 인턴십이 끝나고 이제 동일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지막 회사였는데요. TNT, 페덱스라고 혹시 이용해보셨거나 들여보셨던 적 있으시죠? DHL, 약간 이런 개념의 항공물류 회사인데요. 이제 이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를 마지막으로 저는 창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현지인 분들하고 같이 팀이 꾸려져갖고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요 당시가 2017년, 2018년 이때였는데 그 전에는 단순하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나 조금 궁금해하는 정도? 약간 이 정도였는데 요 시기 때부터 제가 잠깐 업무 시간에 잠깐만 딴 얘기를 할 때면은 한국 여자들 피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제품을 쓰는 거야? 라고 솔직히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한국에 휴가를 나올 때 나 이런 제품 좀 유명한 것 같아서 사다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부탁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주변 지인과 지인을 다 통해서 우리 화장품 사업하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인도네시아 바이한테 전달해줘. 아니면은 이것 좀 판매할 수 있게 루트 좀 뚫어줘. 이런 부탁을 진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거를 취미 삼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도와드리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서부터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혹시 이 제품 사용해 보셨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이게 한동안 되게 유명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코팩인데 옛날에는 그냥 한 번 딱 붙이고 그냥 띄고 끝나는 제품들이 있었다면 이때는 단계별로 나눠서 엄청난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부피도 되게 작아요. 데일밴드 요 사이즈잖아요. 되게 작아서 한국에 왔을 때 현지 지인들한테 쫙 선물로 뿌리면서 약간 우쭐우쭐해지려고 많이 사갔어요. 한 팩씩, 그러니까 몇 박스씩 사가서 나눠줬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자리에 와보니까 제 책상에 이게 약간 반품처럼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제품들이. 그래서 아까 저희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걸 주니까 다 돌려보낸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제품인데 왜 이거를 나한테 다시 돌려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보시면 질밥 쓰고 있잖아요. 히잡도 쓰고 있고 이래서
돼지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기가 되게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서 이거 돼지가 들어간 것 같다. 나는 이슬람이어서 사용을 못하니 그냥 너 다른 사람 갖다 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제품을 내가 셀렉을 해서 가져오더라도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일지언정 이렇게 문화가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마켓을 제대로 알고 내가 좋은 제품을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단계마다 이제 조금씩 수출 물량을 늘려가면서 이제 몸집 불리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화장품 쪽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거나 저희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여성을 타겟으로 화해 같은 어플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해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화장품을 좀 늘어놓고요.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발된 서비스인데 인플루언서 영상을 분석해서 거기에 나온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성분이 비슷하면 가장 비슷한 제품들 추천해주면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의 뷰티 플랫폼 좀 흔한데 그럼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 특성을 많이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랄 정보가 있다던가 할랄이 그 이슬람 쪽이거든요. 그 정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품 리뷰 영상을 또 그 나라 언어로 좀 표현을 한다던가 해서 조금 더 특화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샘물이라는 브랜드부터 굉장히 다양한 대중소 기업들을 다 다루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좀 작은 제품들도 있어요. 브랜드사가 작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큰 제품들을 컨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제품, 작은 제품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유통도 해드리고 마케팅을 대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그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60개 브랜드, 200개 제품 이상을 저희가 식약청 허가부터 마케팅, 그다음 유통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긴 지금 제주도이긴 하지만 서울경제진흥원의 인도네시아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성 대학생들이 많은 주로 이제 대학교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들과 MOU를 맺으면서 저희 미래 소비자층을 넓혀 나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인도네시아라는 걸 인도네시아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나라인지는 좀 감이 안 온다. 좀 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 국가 전체 나라의 모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고요. 한 섬이 몇천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고 제가 있는 곳은 이 두 번째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자카르타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하면은 동남아이기도 하고 잘 못 살 것 같고 핸드폰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고 인터넷 느릴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핸드폰은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랩탑 이런 보급률이 좀 떨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쇼핑,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웹툰을 본다던가 아이돌 콘서트를 본다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사용자 수가 약 5천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억 7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를 다 보시면 2억 7천만 명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는 예를 들어서 쿠팡에 내가 셀러가 되고 싶다? 그럼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셀러 오픈을 할 거잖아요. 거기는 모바일 번호를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내 개인 폰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한 번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두세 개씩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저희도 브랜드사를 하나씩 유통을 해드릴 때 오피셜 몰을 열어드리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휴대폰 번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타트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잭, 첫 번째 고잭이라는 데 있는데요. 아마 동남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어플이에요. 원래는 배달 어플은 아니었고 오토바이 택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맨날 지나가는 오토바이 잡아서 타고 돈 현금 주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싫어서 모바일로 그냥 다 예약하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렇게 전자결제 시스템을 붙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오토바이 택시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배달 시스템이 엄청 크게 발달을 했고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고잭 없이는 자카르타의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T랑 아니면 타다? 약간 요렇게 요거랑 배민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잭이 데카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엄청 커져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데카콘 기업이 몇 개 이제 탄생이 되었고 스타트업으로는 정말 한번 터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잭, 고푸드, 고페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계속 붙이면서 우리나라 삼성페이 이런 것처럼 고페이 다 잘 붙어 있어서 정말 매일 데일리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톡페이 이렇게 삼성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쇼핑은 어떨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소비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기 다 종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뷰티 없으셨고 소비재 없으셨고 IT도 없으세요? 식품도 소비재 아니에요? 식품. 네, 그죠? 네, 식품 있으신 분들은 요 라인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쇼피와 토코페디아 요렇게 두 개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쇼피 같은 경우는 쇼피 코리아 유한회사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셀러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들의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다음 지원 사업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나라를 한 번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토코페디아 같은 경우에는 로컬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를 만나서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쇼피 코리아에서 할 수 없는 거기에 노출을 해봤자 인도네시아에서 뜨지 않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식품. 네. 이거는 여기서 노출을 하셔도 베트남 다른 나라는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지 파트너사를 만나서 유통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30대 이하의 인구가 6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머스로 저희가 맨날 인도네시아 가갖고 사람 붙잡고 이거 사주실래요? 할 수 없잖아요. 충분히 제주도에서도 이런 모바일 커머스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자상거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패션, 식품, 가구들이 있습니다. 가구도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고 키워드 작업을 잘 하시면 어떤 제품이든지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언론에서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활용해보지 않았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틱톡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트위터, 지금은 X, 그 SNS와 틱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페이스북, 메타도 많이 쓰는데요. 쇼핑을 하려면 이제 쇼핑 플랫폼에 갖춰져 있는 커머스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틱톡이 엄청난 속도로 커졌지만 작년 9월쯤에 정부 제재를 받고 쇼핑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영상만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다시 3개월 만에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커머스나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고 로컬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틱톡이 중국 쪽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국민 쪽의 로컬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쇼핑 기능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그냥 있을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코페디아와 손을 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쇼핑 기능이 부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기업이 토코페디아가 로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로컬 기업과 손을 잡고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받고 다시 완전 로컬 기업이 변신을 한 거죠. 로컬 기업으로 변신을 해서 다시 쇼핑 기능을 오픈을 12월에 오픈을 했고, 이제 다시 무서운 성장세로 많은 컨텐츠와 쇼핑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틱톡 하면은 10대 애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약간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놓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세요. 인도네시아가 좀 나라가 엄청 크고 물류가 잘 안 돼 있지 않을까, 우리 제품이 잘 유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테크인아시아 출처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거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4PL이나 3PL, 테크 물류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섬나라지만 제주도가 약간 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며칠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쿠팡 배송하면은 며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다 며칠씩 걸리더라도 아주 잘 도착을 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블랙 컨슈머는 있어요. 그래서 받아놓고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잘못 왔다라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 대체적으로 물류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동남아시아는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주로 뷰티, 화장품이거나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은 이제 올해 1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릴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연이어서 이제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광고를 한다던가, 물론 한국처럼 내돈내산, 협찬 이런 이슈는 없어서 그냥 아무 때나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바이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쇼핑 기능을 붙이고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언니스라는 어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스를 통해서도 영상을 노출시키고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면서 제품 홍보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품을 딱 출시를 하게 되면 먼저 상세 페이지 작업부터 막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기능 빡 이런 거 있고 인증 어떤 거 팍 했고 이런 식으로 착 붙여갖고 비포 애프터 그림 붙여서 스크롤을 한 몇 번 내려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베이스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걸 올리고 있을 수가 없고, 이게 그 그림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액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뜨는 거 있잖아요. 너무 느려갖고 안 뜨는 거? 그렇게 올리면 너무 안 뜨기 때문에 몇 가지 사진, 그러니까 4장에서 5장 정도의 사진과 영상,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려서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쇼피도 그렇고 토코페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너들을 노출할 수 있는 배너들을 다시 만들어서 제작을 다시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게 비포 애프터가 우리나라는 좀 제재가 많아서 적당히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런 규율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과장 광고를 많이 해갖고 성공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좀 재미있었고 굉장히 너무 잘 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나시픽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예요. 그런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 토너과 세럼 이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세숫대 하나 있고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는 미술팀이 와갖고 그려놓은 여드름
여드름처럼 여드름을 진짜 불긋불긋하게 딱 그려놓고 세숫대야에 토너를 막 붓습니다. 막 붓고 나서 그 사람이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딱 빼면은 갑자기 너무나 이렇게 누가 봐도 또 포토샵 제대로 한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광고가 다예요. 불티나게 팔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500억인가 해서 브랜드 매각시키고 또 다른 브랜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달에 아마 매각하셨을 거예요. 쿤달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쿠팡에 치면 1위 하는 브랜드 있는데 거기 매각하고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긴 정말 한번 터지면 정말 금방금방 터지는, 그러니까 쉽진 않겠죠? 근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제품이 또 튈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2020년에 말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2021년 1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했었고, 이제서야 좀 오프라인으로도 고객을 만나고 싶다라는 요구가 많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 소비자, 그러니까 진출하기 전에 좀 뭔가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우리 게 진짜 괜찮은가? 한국에선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랑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쇼케이스, 그러니까 품평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브랜드사를 딱 모아서 20, 30개 모아서 아직 수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제품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고객들, 저희 기존 고객들,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한번 쫙 테스트하게 하고 이제 그 피드백 받아서 전달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들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소싱할 수 있는 걸 실패를 확률을 좀 줄이고 실제로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만 사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또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박세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소상공인 또 글로벌 진출 쪽에 행사가 그 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파트너를 해주셔갖고 또 강한소상공인에 이렇게 넣으셨던 아이템들을 또 모아갖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제 올해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과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회사들도 좀 스타트업들도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행사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그럼 대기업하고 좀 거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맵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신세계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도 이마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욕심이 많아서 여기 스타벅스 로고 있죠. 스타벅스 자라 해갖고 패션, 음료, F&B 별의별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제품, 소비재까지 유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회사랑 벤더로 등록이 돼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키즈 스테이션, 베이비 스테이션 이런 데가 있어서 저희 이거 한국 브랜드거든요. 로맨틱 베베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를 셀렉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노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이제 그 그룹에서도 다른 브랜드도 한번 줘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웬치마켓이라는 또 어떤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식품이나 이렇게 소비재 살 수 있는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엔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마트.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들을 세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했냐면요.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조가 되어서 들여온 제품군들 누가 봐도 한국스러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보다는 조금 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컨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더 홀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저희가 언니스픽이라는, 저희가 언니스픽은 유통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언니스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다라고 하면 믿고 구매하는 그 성향들이 있어서 가격이 다소 높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센츄리라는 것도 약국 개념인데요. 왓슨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왓슨족 같은 곳이고, 물론 왓슨즈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거기보다는 더 많은 지점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한번 컨택이 돼서 원래 올리브영도 되게 뚫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뚫면은 계속 입점할 수 있듯이 저희도 이렇게 제품군들을 늘려가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추가 제품 오더 들어왔다고 또 직원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도네시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저한테는 그냥 한국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우리 아이템이 베트남에서도 먹힐까? 그래서 작년에는 베트남도 좀 다니면서 언니스 홍보도 좀 해보고 소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시겠어요? 잘 기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인연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나중에 한 번쯤은 진짜 진출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서서 지식을 좀 쌓으신 다음에 한번 시장 조사를 간단하게 하러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나랑 핏이 맞는 나라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한국팀이 있고 현지 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영어보다는 인도네시아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서로. 한국 사람들도 사실 영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협업 툴을 이용해서 저희는 노션을 통해서 미팅 시간이나 이런 거 잡고 스케줄 관리나 그다음에 정보를 쌓아놓는 그 툴로는 노션을 사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거나 자료 확보를 누적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슬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다 꺼놓긴 했는데 마케팅 팀의 커뮤니케이션 툴, 그러니까 채널을 다 나눠서 그다음에 뭐 수출 수입, 그다음에 허가, 식약청 허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슬랙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툴이 너무 좋은 게 다 대표님들이시잖아요. 되게 좋은 게 직원 관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래 유료로 결제를 하시면 비디오 콜이랑 음성 콜 이게 바로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줌이나 이제 구글 밋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을 막 예약을 해갖고 그 시간에 들어와 미팅 시작이야 이렇게 하면은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내용으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나서 바로 지시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저희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택근무 하거든요. 근데 막 하다가 이 직원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런 거 있을 때 바로 비디오 콜 눌러버리면 배경이나 음성에 따라서 이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내 의심이 맞았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또 이용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는 되게 직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친절해요. 친절하고 항상 웃고 있고 저희 직원은 한국에서 아침에 출근 이렇게 하실 때 콧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직원분 아니면 동료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거든요. 서울에 지하철 타고 가면 다들 막 오늘 또 출근이야. 오늘 뭐 월요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은 막 재밌어갖고 막 케이팝 노래 부르면서 출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직원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나게 근무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오픈마인드로 인도네시아를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섹션이긴 한데 저희가 협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한국 분들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조금 더 먼저 진출을 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또 쌓았고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남아를 묶어서 보면은 저희가 어떤 제품이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미얀마엔 좀 잘 맞을 것 같고 아니면 베트남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은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플레이를 하는 대표님하고 좀 협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저희는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가지 국가에 같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툴이 달라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중심의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건기식,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언니스가 떠오를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좀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지만 결국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에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서 정말 더 많은 브랜드들을 성공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다 다양하게 플랫폼 소셜미디어나 쇼핑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쇼피랑 토코페디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얀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런 게 아니고 딱 인도네시아만 그런 거고요. 베트남, 미얀마는 또 다른 쇼핑몰이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나름대로 라이브도 운영하고 영상도 공유를 하고 있고 이건 아까 강한 소상공인 행사 예시였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동남아 섹션을 작년에 11월, 12월에 2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추창업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사례들을, 바이어 매칭 이런 걸 많이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에서도 관광을 아이템을 두고 같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같이 협업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아니면 나 혼자 잘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유사한 내가 할 수 없는 하지만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도 그걸 활용하시면 되게 파이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하면은 일단 K-스타일러가 나는 K-스타일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한번 문의는 해볼까? 아니면은 나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번 연락을 해볼까? 거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연락해 보시면 저 거의 거기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박세돌 대표님을 통해서 미얀마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